이번에는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으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는 1단계부터 5단계 또는 6단계까지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단계, 5단계, 그 마지막 레벨에 가게 되면 사실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스스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지금 기술은 아마 4단계 초기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을, 도로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또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리는 손해는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담시킬 것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계약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 원리였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근대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불법행위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본 원리가 생겨났는데요. 그거는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 왔죠. 공장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소년공들이 일하던 환경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산재나 피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경우에 피해자들이 공장주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장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또 통제 가능성을 확보를 해줌으로써 어떤 경제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도 큽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기본이긴 하지만 다양한 위험 책임의 원칙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예는 사실 자동차 사고의 경우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어떤 인신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 운행자는 사실상 거의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렇게 면책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자는 어떤 이제 이익을 얻고 또 위험을 발생시켰다라는 점에 책임 근거가 있습니다. 위험을 사회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미권에서는 엄격 책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책임의 원칙이 이미 우리 주변의 산업사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손해 회복 외에도 손해 예방, 나아가서는 혁신까지도 손해배상법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은 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 원칙과 위험 책임 원칙에 의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주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주행을 하면서 사고를 낸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법적 그 규범을 준수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행자는 책임에서 도망가려고 할 거거든요. 나는 그냥 자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은 AI 특유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와 동반해서 수반해서 많이 생기는 문제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인프라, 도로라든가 교통통제 시스템과 함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연결성이 있게 되고 대규모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킹과 테러리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를 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정보가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일어나고 이제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또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 법제도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이제 자율성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법 원리적 대응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약법에 있어서 인공 에이전트에게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나 아니면 법인격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 아니면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과 비슷하게 불법행위법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떤 주체성을, 법적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러한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한 물건으로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죠. 책임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인격 부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격은 달리 말하면 권리 능력이라고 불리는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이거든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일정 범위에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 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위 주체로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민법에 보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용자가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저질렀을 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용자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그와 유사하게 인공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행위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한 자연인을 사용자로 봐서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법 영역에서 도구로서의 지위만 인정했던 것처럼 불법행위법 영역에서도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AI 로봇에게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물건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상당히 앞서가는 법제도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일부 주에서 ADSE, Automated Driving System Entity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Automated Driving System이라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는 어떤 재단과 같은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마다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
이 ADS 엔티티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신탁의 이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어떤 재단에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일단 재단으로서 어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신탁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쉽게 이런 엔티티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륙법에서는 이제 그런 조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그 책임재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ADSA가 만약에 그 배후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그런 핑계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오직 책임재산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만 이제 활용되어야 할 법리라고 하겠습니다. ADS의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요. 책임 원리 측면에서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성에 대해서 과실책임, 위험책임, 편익책임 어떠한 책임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일단 과실책임의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죠. 이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2단계를 뛰어넘어서 위험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험책임 법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견해에 따라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반으로 볼 때 위험을 높이기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익책임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자동차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무과실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이게 가장 여전히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운행자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이 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소유자도 아니고요. 운전자도 아닙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요. 자동차 소유자는 물론 렌트차 운행자 이런 사람들도 운행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현행법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현행법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이제 자율주행, 이거 로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의해서 책임이 이제 인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행자 책임부터 설명할까요? 운행자 책임의 경우에는 우선 자율성과 운행자성이 양립이 가능합니다. 버스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만은 버스 회사는 비록 운전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배법상의 책임을 부담을 하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거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운행에 개입하지 않아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배법상의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비책은 이미 갖춰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문제는 이제 운행자 책임은 인신사고, 그러니까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만 적용이 돼서 물건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이때는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사실상 핸들도 붙잡고 있지도 않고 페달도 밟고 있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고 있는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 요구되는 예견 의무나 회피 의무의 정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입법상 공백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사법상 책임만 쭉 드러났는데 형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 형법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많은 도로교통법이나 뭐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서 이제 그 형사 책임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형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겁니다. 근데 업무상 과실이 자율성에 증대됨에 따라서 이제 주의 의무가 감소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사실 입법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입법 조치가 이제 완료가 되어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상당 부분 이제 면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의 경우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그 최소 비용 회피자의 원리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입법 정책상으로는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있을 때 그 사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유익하다라는 원리가 있죠. 근데 기존의 기존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운행자였던 거죠. 운행자와 운전자.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다들 손 떼고 있고 자율주행차 혼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지 않도록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제조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자의 제조물 책임이 많이 활용되는 편이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동산의 경우에만 제조물 책임이 인정이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미 뭐 현재의 자동차도 자동차 가격의 절반 이상의 소프트웨어 값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도 제조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좀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뭐 해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위험의 항변 문제도 있습니다. 개발 위험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조물 책임법이 물론 거의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조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조자는 최신의 기술, state of the art,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최신 기술을 다 적용할 만큼 했다라고 항변을 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특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 그 개발자 측에서, 제조자 측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라고 해서 딥러닝 기술은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 선택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네트워크의 가중치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개발 위험의 항변이 매우 어려워지는, 다시 말해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어떤 입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운행자 책임을 전제로 해서 보험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운행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행자 책임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 같은 것들을 행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의 주축이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위험의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제대로 아직 설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자동차를 뭐 딜러가 매도를 하든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매도를 하든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지고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거나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된 자동차가 아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점 증명을 하면 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울 수가 있겠죠. 이건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 간의 계약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제조사로부터 딜러, 중간, 상인 등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유자에게 온 경우, 또는 어떤 소유자로부터 이제 중고 시장을 거쳐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직접 매도를 한 직접 전자 이외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이제 말씀해서 매도인의 그 전자, 매도인에게 물건을 팔았던 전자, 최종적으로는 제조자까지 그 매도인이 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계약법적인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제 영미에서 많이 워런티라는 게 많이 쓰이죠. 자동차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뭐 5년 보장, 10년 보장 이런 워런티가 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의 뭐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책임지기로 하는 거죠. 그럼 계약법적으로 구성하자면 제조자가 이제 워런티 책임을 지겠다라는 청약을 하고 그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제조자에 대해서 그 워런티 계약에 대한 승낙을 하는 형식으로 법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 책임에 의해서 사고 책임이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상당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상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책임의 그 원인과 내용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상황이나 아니면 시대 상황, 뭐 그 산업 상황에 실제 뭐 자동차 운행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그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인 상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표준 약관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된다면 그 약관을 적용한 제조사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이제 운행자나 최종 소유자 운행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을 할 때 그 책임을 그 소유자가 제조자에게 좀 적정한 정도로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맥락을 보면은 결국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교통규범을 또는 뭐 윤리적 규범들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는 거고,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는 민법적으로 보면 하자나 결함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자나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투명성, 설명 가능한 AI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기술 개발을 해서 이런 설명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같은 것들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이러한 그 일종의 알고리즘 블랙박스 같은 것들,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가 그러한 자율주행차가 그러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지를 기록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블랙박스 기록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라고 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연결성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민법상 참 위에 이제 자율주행 관한 대응 여러 가지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책임들은 다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누군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책임이 중첩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표현합니다. 연결성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민법상 네트워크 관리자의 책임이나 해커의 책임 등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운행자의 경우에는 해킹의 경우 무단운전의 법리에서 운행자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해킹당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책임질 사람이 실제로 그 해킹을 한 사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사람 외에는 없겠죠. 근데 해킹을 한 사람 발견해지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피해자가 어떤 손해의 행정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또 제조자, 제조물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가배상 책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진행형 교통시스템 관리 주체는 아무래도 정부나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서 따로 다뤄질 것이어서 여기서 설명하기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법과 관련된 쟁점들도 다 살펴봤습니다.